저당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175쪽에 지난 시간에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어디에 미친다고요? 종물에 미친다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요. 특약름은 안 미쳐요. 특약름은 안 미칩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3번 우선변제권입니다. 3번의 우선변제권을 살펴볼게요. 저당권자는 돈을 구워주고 돈을 채무자가 상환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면 담보 잡힌 물건을 뭐 해버려요? 경매 처분하죠. 거기다 써주세요. 경매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선변제 받습니다. 거기다 써주세요. 경매 처분해서 우선변제 받죠? 씁니다. 누구보다 우선변제 받아요? 후순위자보다죠. 후순위자보다 뭐 받는 거예요? 우선변제 받는다. 요거 하나 써주시면 돼요. 후순위자보다 우선변제 받는다. 선순위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후순위자. 자기보다 등기 늦게 된 애들, 등기 늦게 생긴 애들보다 우선변제 받아요. 그죠? 그때 쌍괄호 2번에 보니까 배당 순위가 나와요. 무슨 순위가? 배당 받을 때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뭐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배당은 법관이 합니다. 법관이 하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배당 받을 때 보세요. 배당 받을 때 요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 거기다 요걸 써주세요. 저당권이 있다. 내가 저당권이 있다. 그럼 저당권보다 돈 먼저 받는 사람 있어요? 저당권보다 돈 먼저 빼가는 사람 있어요? 담보 잡힌 부동산에서? 있어요.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소액인 사람. 걔네를 뭐라고 그러느냐? 우선특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특권? 우선특권. 우선특권자가 있습니다. 저당권보다 먼저 우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특권자. 걔가 누구냐? 첫째, 소액보증금 임차인. 소액보증금의 임차인. 소액보증금. 지역별로 틀려요. 그래서 소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액. 서울시 기준으로 얼마요? 7,500. 7,500 미만이면 저당권보다 돈 먼저 차지해요. 2,500만 원까지. 얼마 이하요? 7,500 이하. 7,500만 원 이하다. 예컨대 내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소액 맞죠? 그러면 저당권보다 얼마를 먼저 차지해요? 2,500만 원. 2,500만 원 먼저입니다. 2,500만 원만. 2,500만 원을 먼저 차지합니다. 전액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요. 일부만 갖는 거예요. 내 보증금 5천이죠? 그 5천만 원 다가 아니라 얼마만? 일부만. 2,500만 원만 먼저 차지해요. 6천만 원이어도요. 6천만 원이어도 얼마만? 2,500. 7천만 원이어도 2,500만 원. 요거 일부만요. 일부만 차지하는 거지 전액이 아니에요. 전액이. 지역별로 틀려요. 지역별로. 경상도 틀리고 다 틀려. 광역시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걸 소액보증금이라고 그래요. 무슨 보증금? 소액보증금.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 소액임차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 왜? 얘가 먼저 차지해 돈을. 그걸 우선특권이라고 그래요. 우선특권. 또 있어요. 조세채권이요. 무슨 채권? 조세채권. 이건 누가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을? 나라 살림은 먼저요. 은행보다 먼저요. 그래서 먼저 차지해요. 특히 당해세요. 당해세는 언제나 우선합니다. 당해세. 나중에 세법에서 또 공부를 해요. 세법에서. 그 다음 임금채권이요. 무슨 채권?
임금채권 3개월분이요.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저당권보다 은행보다 먼저 차지합니다. 그 다음 이 우선특권보다도 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 더 먼저. 걔가 누구냐?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상환 청구권. 무슨 취득자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라. 뒤에서 또 다루게 돼요. 민법은요. 민법은 앞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 앞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뒷부분하고 이걸 같이 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일단 돌아야 돼. 한 바퀴 돌고 나서 두 바퀴째 이게 연결이 부드러워져요. 뒷게 막 나타나거든요. 앞에 뒤가 막 나타나거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는 뭐냐? 제3취득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내 아파트에다가 이용자 1억을 받고요. 은행에다가, 국민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얘가 저당권자고 얘는 설정자예요. 얘가 저당권자, 얘는 설정자. 아파트 담보로 1억 융자 받았죠. 이거 매매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매각. 할 수 있죠. 그 얘가 샀어요. 새 주인이. 그럼 얘가 새 주인이 살 때 뭐 있는 집 산 거예요? 융자 1억 있는 아파트 산 거죠. 이 새 주인을 바로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이 새 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융자 1억 있는 아파트를 산 사람, 이 사람이 제3취득자다. 근데 이 제3취득자가 뭐를 고친 거예요? 집을 고쳤다 이거죠. 집을 뭐 했다? 수리비요. 집에 수리비를 비용을 지출했다 이거죠. 집이 낡아서 이 집이 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수리를 했어요. 수리했어. 그럼 집이 좋아져 안 좋아져? 수리하면 좋아졌어요. 그죠? 그럼 값이요. 아파트 값이 그냥 있어요? 집값이 올라요? 올라가요. 누구 때문에 올라가? 이 사람이 뭐를 해서 그래요? 수리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비용이.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이 누구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예요? 집값 상승이? 누구 때문에? 새 주인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당권자보다도 누가 우선해요? 제3취득자가 뭐 한 거? 비용 지출한 거 얘가 먼저 차지해요. 왜? 얘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거든. 얘 때문에. 설득력 있죠? 예. 그걸 무슨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누가 지출한 거예요? 누가? 제3취득자가 비용 지출한 거를 뺏어갈 수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저당권보다도 우선특권자보다도 먼저예요. 그래서 얘가 왕이야. 왕. 내가 왕이야. 얘는 우선특권이고 얘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그 다음 저당권보다 뒷순위, 후순위자들이 있어요. 후순위자. 저당권보다 후순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후순위자. 후순위자. 아까요. 여기 보증금이 이거 5천이다. 5천이다 그러면 5천이면 세입자가 얼마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2,500 빼가죠. 나머지는요. 나머지 2,500은요. 저당권보다 뒤로 밀려요. 오케이요? 예. 단 이제 확정일자 따져야 돼. 무슨 일자? 확정일자하고 저당권하고 따져요. 순서를. 예. 그래서 후순위자가 들어가요. 여기요. 후순위자에는 일반 채권자. 무슨 채권자? 일반 채권자 들어갑니다. 일반 채권자하고 저당권은 뭐가 틀려요? 이건 담보를 잡은 거고요. 얘는 담보 없이 그냥 빌려준 거죠. 담보 없이 그냥 꿔준 사람이 일반 채권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늦어요? 저당권보다 얘네들이 늦어. 얘네는 왜? 물권입니다. 얘는 누구? 물권. 얘는 누구? 채권. 그래, 물권이 먼저 차지해, 돈을.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뭐 했는데요? 먼저 빌려줬거든요. 먼저 뭐 한 사람?
빌려줘서. 그래도 소용없어. 왜? 얘는 물권이고 얘는 채권이라서 그래. 두 번째요. 후순위 저당권이에요. 무슨 저당권? 얘보다 후순위 저당권. 그럼 얘가 먼저예요. 디귿이요. 후순위 전세권. 후순위로 뭐 있어요? 전세권. 얘가 먼저예요. 후순위 임차권. 후순위 뭐? 임차권. 이거 이 저당권이 먼저예요. 확정일자 따져. 확정일자. 그래서 저당권은 후순위자보다는 먼저 받는 거예요. 배당을. 먼저 받는데 우선 특권자하고 얘네들한테 밀려. 얘가 밀려. 얘가 먼저지. 얘가 먼저지. 됐죠? 예. 그래서 배당받을 때 저당권자는 얘네들보다는 먼저 차지합니다. 그게 배당 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요. 배당 순위에 거기 첫 번째 네모 볼까요? 배당 순위의 첫 번째 네모 볼게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 요건에 별 3개 하세요. 소액 임차인의 동그라미. 소액 임차인 얼마라고 그랬어요? 얼마 이하? 7,500 이하. 보증금이 7,500 이하일 거 쓰세요. 소액 임차인이요. 175페이지. 175페이지에 배당순위. 쌍괄호 2번에 배당순위 읽고 있습니다. 첫째,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소액 임차인. 그 소액 임차인이 얼마요? 7,500 이하. 보증금이 7,500 이하일 거. 이거 넘으면 안 돼요. 소액 임차인이 뭐를 갖추면? 대항요건. 대항요건이 뭐예요? 전입신고만 하면 쓰세요. 뭐만 하면? 전입신고만 하면요. 거기다 쓰세요. 확정일자는 불필요해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별표.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돼요?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면 돼요. 전입신고 해놓고 거주만 하면 돼요. 그걸 대항요건이라고 그래요. 대항요건을 갖추면 누구보다요? 후순위자요? 선순위자보다? 선순위 저당권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 있죠. 일정액이 얼마요? 2,5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는다. 그래 이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 얘가 누구는 못 이겨. 얘가 누구는 못 이겨. 제3취득자는 못 이겨. 그죠? 예, 얘는 못 이기는데 얘는 저당권은 다 이겨. 여기 저당권이 10개 있다. 저당권 몇 개 있다? 10개 있다. 얘가 다 이겨. 얘가 다 이겨.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다음 뒤로 넘기세요. 뒤로 넘기세요. 저당권과 용익권의 충돌입니다. 별표. 저당권하고 뭐의 충돌? 용익권. 용익권에는 전세권이 있어. 대표적으로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 지상권이 있고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있어.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묶어서 용익권. 용익권의 충돌입니다. 자, 예. 거기 사례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몇 사람이 있어요? 5개요. 5개. 자, 여기다 쓰세요. 옆에다 이걸 쓰세요. 심형래 아파트입니다. 얘가 설정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자. 여기에 저 심형래하고 거래를 한 사람이 5명 있다는 거예요. 첫째, 먼저 등기된 용익권. 여기에 뭐가 있었다? 써봅니다. 전세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전세권이 있었다. 이 아파트에. 심형래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얘는 언제요? 1월 1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3월 1일 날 뭐가 생겼어요? 저당권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저당권. 여기 저당권 1번 저당권이 생겼어요. 1번 저당권. 얘는 A, 얘는 B. 씁시다. A, 얘는 B, 얘는 C, D, E. 다 샀잖아. 그 다음 뒤에 또 누가 생겼어요? 전세권이 또 생겼어요. 5월 1일 날 전세권이 또 들어왔어요. 전세권이 들어오든 임차권이 들어오든. 세입자죠.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세입자하고 저당권하고 따지세요. 누가 먼저예요? 얘하고 얘는. 얘하고 얘는. B하고 C는 누가 먼저야?
저당권이 먼저죠? 얘는 늦어, 얘가. 5월 1일이야, 5월 1일. 얘는 3월 1일이요. 얘는 며칠? 1월. 이 날짜를 쓰세요, 날짜.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그리고 D가 뭐예요? 확정일자부 임차권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확정일자부 임차권. 얘가 임차권이다. 며칠 날? 7월 1일 날. 7월 1일 날 여기다 확정일자 받았어요. 무슨 일자를? 확정일자 받았다. 확정일자. 그리고 E가 여기다 뭐를 걸었어요? 가압류 걸었어요.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 권리자. 그래서 저 집에 거래한 사람 몇 명이에요? 5명이. 우리 시험에 이 정도까지 나와. 여기까지 나와요. 얘가 주인이에요. 얘가 주인이고 전세권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 누가 생기고요?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여기 누구? 가압류. 뒤에다 하나 더 쓸까요? F. 2번 저당권이에요. 무슨 저당권? 우리 시험에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갑을, 병정, 무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이걸 ABCD로 바꿔놨습니다. 이때 얘가요. 2번 저당권자가 저 심형래 아파트를 어떻게 했어요? 경매 신청했어요. 얘가 뭘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했다. 질문 드려요. 이 전세권 어떻게 돼요? 여기 전세 사는 사람은 이 집 아파트가 경매 넘어가면 뭐가 넘어간 거예요? 매매요? 경매요? 경매 처분이 되면 경락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경락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경락인이라고 그래요. 경락인. 돈 주고 아파트 경매 받죠? 그럼 이 A는 이 집에 살아요? 못 살아요? C는 산다 못 산다? 임차인 산다 못 산다? 예, 이거 해결하는 게 이거죠. 이게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얘 살아요 못 살아요? 얘가 살고 못 살고는 뭘로 정해져? 이 저당권. 이 저당권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소 기준권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말소 기준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사냐 못 사냐는 뭐 찾으면 돼요? 말소 기준 권리 찾기. 쓰세요. 뭐 찾기?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라 이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깔끔하게 마무리된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 찾았다 이거죠. 얘가 1번 저당권의 말소 기준 권리야. 중요한 거는 경매는 누가 넣었어요? 2번 저당권자 얘가 넣었죠.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야. 얘가 경매 신청했어도 얘가 아니야. 누가 기준이에요?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그죠? 그럼 얘보다 앞에 있는 거. 얘는 늦게 있어요? 앞에 있어? 선순위, 우순위? 선순위는 경매되면 사라져요? 존속해요? 경매돼도 존속합니다. 그럼 존속한다는 말은 이 경락인이 뭐 끼고 산 거예요? 전세 끼고 경락받은 거야 이거는. 경매 끼고 산 거다. 아, 전세 끼고. 뭐 끼고? 전세 끼고 샀다 이거죠. 샀다. 그게 존속합니다 얘는. 근데 얘는요. 선순위요? 후순위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무슨 순위? 후순위죠. 후순위. 그럼 존속이에요? 소멸해요? 소멸합니다. 얘는 소멸해요. 소멸해. 그럼 얘는 삭제돼요. 등기부에서 삭제돼. 그래 얘를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삭제주의라고 그래요. 얘를 무슨 주의? 삭제주의. 얘는요. 인수돼요. 인수주의 그래. 얘는 인수주의. 인수되니까 얘한테 떠넘어오니까 인수주의라고 그래요. 얘는 무슨 주의? 인수주의. 얘는 삭제된다. 사라지는 거예요. 얘는 소멸되는 거예요. 무조건 소멸해 별표. 얘는 존속하고요. 질문. 얘 계약기간 남아있는디요? 계약기간이 이게 1년이나 남아있는디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웃. 그래도 무조건 죽어. 아웃이야 아웃. 너 아웃이야. 뭐보다 늦으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잖아. 너 아웃이야 아웃. 무조건 죽어. 그냥 무조건 죽어. 아웃. 임차권. 이 세입자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머니 살아요 못 살아요? 아웃. 후순위죠. 저당권보다 후순위. 저당권보다 무슨 순위? 후순위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웃. 소멸합니다. 소멸.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아요. 아웃. 그랬더니 할머니가 쫓아왔어. 뭐라고요? 판사님, 나 계약기간 남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하잖아요. 세입자 보호하는데요. 판사님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 아웃되는 거 아니죠? 주임법에는 세입자 보호하는데요. 거기서 주임법에서 보호하는 세입자는 누구야? 저당권보다 뭐한 사람? 순위가 이 전입신고나 확정입자가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당권보다 뭐한 사람? 전입신고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지. 저당권 설정된 집은 안 돼. 이 사람은 아웃이야. 뭐보다 늦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죠. 아웃. 후순위 아웃. 됐죠? 그럼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만 살고요? A만 살고 아웃입니다. 그럼 이 저당권은 존속의 아웃이에요? 저당권은요 다 없어져. 경매되면 이거든 다 없어져. 저당권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요. 순서대로 배당받고 아웃이야. 배당받고. 그럼 이것도 있어요?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아웃. 배당받고. 얘도 어떻게 해요? 얘도? 아웃. 뭐 받고요? 배당받고. 그럼 배당받을 때 얘가 먼저요? 1번이 먼저요? 바보예요. 1번이 먼저고 얘가 나중이지. 그죠? 예. 그럼 이 집을 경락받은 사람은 뭐만 끼고 산 거예요? 뭐만 끼고? 전세 요구 하나만 끼고 나머지는 그냥 아웃. 가압류는 어쩌지요? 아웃입니다. 가압류도 아웃돼요. 이것도 아웃. 아웃. 얘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웃. 다 아웃되는구먼. 저 A 빼고 다 아웃이네. 됐어요? 그럼 요 가압류하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배당받을 때 가압류하고 얘는 누가 먼저일까요? 그럼 가압류하고 얘는 누가 먼저일까요? 배당받을 때. 가압류하고 1번하고는 누가 이겨? B하고 E는? 얘가 먼저죠? 얘가 먼저지요. 얘는 9월 1일. 9월 1일 날 가압류 등기했어요. 얘는요? 11월 1일. 따라서 이 2하고 요 저당 1번 저당권은 누가 먼저요? 1번이 당근 이기죠. 제가 선순위고 얘가 후순위고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먼저 됐죠? 얘는 늦게 됐죠? 어떻게 될까요? 동순위예요. 이거는 같은 순위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공부합니다. 나중에. 동순위, 같은 순위다. 순위가 똑같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 하고요? 저당권하고 뭐 하고? 용익물권하고 관계입니다. 용익물권. 얘네 둘 어떻게 되냐, 이거. 뭐 찾으면 끝나요? 등기가 누가 빠르냐? 이게 빠르냐? 등기가 얘가 빠르냐? 이게 빠르냐? 등기의 선우죠. 결국 등기가 어느 게 빠르냐? 즉 말소기준권리 찾으면 게임 끝. 됐죠?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한 방에 끝냈어요. 거기다 쓰세요. 뭐 찾아라? 옆에다 쓰세요. 등기의 선으로 결정한다. 옆에다 뭐라고요? 말소기준권리 찾아내라. 말소기준권리 찾아내라. 그리고 시험에 매년 나와요. 다음에 5번에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권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1월 달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고 복잡해요. 뒤로 넘겨서 6번 보시겠습니다. 6번에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지위 6번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별셋. 별 3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비중도 크고요. 거기 그림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필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아파트의 주인이, 아파트 주인 갑이 을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했다. 이거죠. 1억을 융자 받고, 융자 1억을 받고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을 했다. 저당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을 팔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 아파트 팔 수 있죠? 아파트 팔 수 있습니다. 이거 경매가 된 거예요? 매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아니야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매매를 한 거예요. 뭐가 잡힌 상태에서?
융자가 잡힌 아파트를, 융자 있는 아파트를 뭐 한 거야, 주인이? 매매로 팔은 거예요. 매매로 팔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 집을 매수한 사람, 저당권이 있는 집을 뭐 한 사람? 매수한 자. 이 집이 그냥 집이에요? 저당권 있는 아파트예요? 저당권 있는, 융자가 있는 아파트를 뭐 한 사람? 매수한 사람입니다. 매수자.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무슨 취득자? 걔가 제3취득자다. 거기다 쓰세요. 제3취득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현실에서 많이 보죠? 내가 아파트 산다. 그럼 대부분이요. 대부분 아파트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거 산 사람이 제3취득자죠. 얘는 뭐예요? 매도인.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매도인. 씁시다. 매도자. 얘는 누구요? 매수자.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 1억은 누가 갚아야 돼요? 누가 채무자예요? 채무자. 융자는 누가 빌린 거예요? 갑이 빌린 거죠? 매수자가 빌린 돈이? 아니라 얘가 빌린 거예요. 얘가 채무자예요. 얘가 채무자. 얘는 그럼 누구예요? 은행이 볼 때는, 이 채권자인 은행이 볼 때는, 저당권자인 은행이 볼 때는 누가 채무자예요? 얘가 채무자고 얘는 뭐야? 제3자라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요? 제3취득자 그래요. 제3자다. 얘가 제3자다. 거기다 쓰세요. 제3자라고요. 제3자다. 왜? 은행은 얘한테 꿔준 거지 얘한테 꿔준 게 아니라고요. 얘가 제3자예요. 제3자. 그죠? 예. 그런데 그럼 이 빚 융자금을 누가 갚아야 돼요? 갚는 걸 누가 갚아야 됩니까? 누가 갚아야 돼요? 에이, 다시 한번. 빚은 누가 빌렸어? 돈은 누가 빌렸어? 채무자가 빌렸죠? 그죠? 따라서 이 빚은 누가 갚아야 돼요? 채무자가 이걸 얘한테 상환하는 게 맞죠. 왜? 채무자가 빌린 돈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하나 구별할 게 있어. 구별할 게. 지금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분 계셔. 눈이. 그죠? 그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것 때문에요. 이 집을 살 때, 이 매매할 때 거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첫째 방법이 있고 둘째 방법. 거래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케이스가. 요 케이스에 따라 결론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집 살 때 첫째. 이 융자 1억을 얘가 어떻게 하고 사요? 안고 사. 융자금을 얘가 끼고 사버려. 그죠? 그럼 이 빚을 누가 처리하라는 거야? 처리를. 제3자가 처리하라는 뜻이죠. 그럴 때는 얘가 이걸 갚아야 돼. 뭐 끼고 사면? 융자 끼고 샀냐. 융자 끼고 사면 네가 갚어. 왜? 네가 융자금 상환해. 네가 융자 인수한 거니까. 융자를 꼈다는 말은 채무를 어떻게 한 거야? 채무를 인수했다 이거죠. 채무를 뭐 했다? 인수했다. 같이 해볼까요? 뭐라고요? 채무를 얘가 인수했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채무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은행 허락 돼요. 은행 허락 없고. 그걸 무슨 인수라고 그래요? 채무를 인수받았다. 이 채무를 얘가 인수했다. 은행 승낙하고. 그럼 얘가 갚으면 되죠? 그런데 얘가 일로 승계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승낙을 안 해. 은행이 허락을 안 해. 왜요? 얘가 보니까 능력이 없을 것 같아. 곧 잘릴 것 같아. 그죠? 불안정해. 직장이 불안정해. 그럼 얘한테 받는 게 싫죠? 그럼 은행이 승낙을 해, 안 해? 안 해버려. 그죠?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만 하는 거야. 자기네끼리만 인수한다고 그래. 얘하고 얘끼리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거 끼고 살게. 그죠? 그랬더니 은행은 뭐라고 그래? 이쪽에서 은행은? 안 돼, 안 돼. 왜? 얘가 불안정해서 나 돈 못 받을 것 같아. 나 너한테 받을 거야, 너한테. 그죠? 그러면은 은행이 볼 때는 뭐예요? 은행이 볼 때는 채무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이러고. 채무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얘가 승낙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행인수라고 그래요. 무슨 인수? 위에는 무슨 인수고요? 채무인수. 얘가 융자 끼고 산 거를 채무인수. 밑에는 무슨 인수? 이행인수를 했다 이거죠.
이때는 융자 끼고 산 거예요? 융자 안 끼고 산 거예요? 안 끼고 샀다. 안 끼고 샀대. 융자를 안 끼고 산 거예요. 이걸 안 끼고 샀다. 그걸 무슨 인수? 이행인수라고 해요. 그럼 이 빚은요. 1억은 누가 처리해야 돼요? 처리를 누가 해야 돼요? 갚는 걸? 채무자가 하는 거죠. 인수하면, 채무를 인수하면 누가 하고요? 아, 이거에 따라 결론이 바뀌는구나. 그죠? 그래, 이게 중요해요. 전제 조건이에요. 이 매매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 이거죠. 꼈냐, 융자 안 끼고 샀냐. 이거에 따라 결론이 틀려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험생 중에 무조건 끼고 산 걸로 막 해결해.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요. 무조건 뭐 한 걸로? 융자 끼고 산 걸로 하면 안 돼. 그죠? 내가 집 살 때 이렇게 하고 샀거든. 그랬다고 무조건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시험은 이게 더 많아. 시험은 이게 더 잘 나와. 밑에가. 두 케이스가 있어요. 무조건 여기다 집어넣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많아. 시험은 이게 더 잘 나와. 이게 더 잘 나와. 그럼 질문 드릴게요. 집을 샀다. 융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했다? 샀다. 융자에 저당권이 있는 아파트를 샀다. 라고 말이 나왔어요. 그럼 융자 끼고 산 거예요? 안 끼고 산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1억이 설정된 아파트를 여기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아파트를 얘가 매수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럼 융자 꼈다는 거예요? 안 끼고 샀다는 거예요? 아직은 몰라. 네? 융자 끼고 샀다는 거는 특약을 해야 돼. 특약을. 융자 1억을 어떻게 했다 얘가? 채무를 뭐 했다? 인수했다. 채무 인수한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특약이 있어야 돼요. 특약. 이건 특약이 붙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특약을 넣었어 안 넣었어? 이거야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요? 보통은 밑에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말이 되려면 첫 번째 사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특약이 있어야 돼요. 약정이나 특약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걸 혼동해. 여기다 무조건 집어넣어. 여기다. 그러면 결론이 이상해져. 뒤집어져. 그러면 안 돼요. 대부분은 밑에를 말하는 거예요. 융자 안 끼고 산 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3자는 채무자요 아니야 이거. 융자 안 끼고 사면. 이 빚 누가 갚아요 1억을? 채무자가 갚아야죠. 아 근데 얘가 변제기 안 갚으면 얘가 이걸 안 갚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집 산 거, 얘가 집 산 아파트 어떻게 돼요? 그냥 있어요? 경매 넘어가? 채무자가 갚으면 안 갚으면? 이걸 은행이 어떻게 해버려? 경매 쳐버려. 그럼 얘가 불안해 안 불안해? 제3자가 불안해. 나 불안해. 못 살겠네 지금.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뭐 할까봐? 경매 칠까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 불안한 거를 해소하려고 법이 이 사람을 보호해주자 이거죠. 얘를 뭐 해주자? 보호해주자라고 장치를 몇 개 만들었어요. 법 규정에. 얘를 보호하자. 왜? 얘 불안해서 못 사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옆에 있는 규정들이에요. 얘가 채무자예요? 채무자 아니야? 얘가 채무자고 얘는 제3자죠? 제3자인데 이 빚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변제해버리고 저당권을요. 이거 죽여버릴 수 있어. 말소할 수 있어. 얘가 채무자인데요? 제3자인데요? 거기다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채무자 아닌 누구께서? 제3자가. 채무자 아닌 누가? 제3자가 빚을 어떻게 할 수 있다? 1억을 변제하고 빚을 뭐하고? 변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변제할 수 있다. 그럼 빚을 갚으면 채무가 있어요? 채무가 없어요? 그럼 저당권 어떻게 돼? 저당권을 말소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당권을 말소시킨다. 누가요? 채무자가요? 제3자가? 제3자가 빚 변제해버리고 이거 죽여버릴 수 있다. 이거 저당권. 너 죽어. 왜? 나 불안해 못 살겠어. 이해관계가 있고 나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죠? 예. 그럼 얘가 빚 갚으면 얘는 누구 빚을 갚은 거예요? 채무자 걸 갚은 거예요. 그럼 얘는 얘한테 가서 뭘 요구해요? 구상권 요구해. 제3자는 누구 빚을 갚은 거예요? 내 빚을요? 남의 빚을? 남의 부채를 갚은 거죠. 그럼 채무자에게 가서 뭘 요구해요?
1억을 달라고 그래요. 1억의 구상권 요구예요. 구상권 요구. 돈 달라고 빨리. 같이 해보세요. 무슨 권이라고 그래 이걸? 구상권. 돈 줘. 왜? 내가 임마 네 빚 갚았잖아. 네 빚. 세 번째, 얘가 이 제3자가 집을 리모델링 했어요. 집을 뭐 했어요? 리모델링 했어. 그럼 건물값이, 집값이 떨어져요? 상승해요? 집값이 상승하죠? 그럼 그 상승한 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요? 제3자 때문이죠? 그럼 얘가 이 비용을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 비용을. 저당권보다 늦게 받아요? 먼저 받아요? 얘보다? 저당권보다 우선 상환 받는다. 누구보다? 저당권보다 늦게 받아요? 우선 상환이에요? 우선 상환 받는다. 우선 상환. 자, 요거 세 가지 기억합시다. 제3자는 채무자가 아닌데도 빚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빚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예요. 왜 변제요? 나 이해관계 있어. 불안해. 그리고 뭐를 없애버려요? 저당권 없애야지. 이거 죽이는 거지. 이거 죽이는 거야. 두 번째는 갚으면 제3자는 채무자에게 가서 뭘 요구해요? 채무자한테? 1억에 대한 뭐를? 구상권. 돈 내놔. 돈 내놔. 왜? 내가 임마 네 빚 갚아줬잖아. 너 가만히 앉아가지고 빚 없앴잖아. 구상권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집을 뭐 하면? 리모델링 비용 지출하면 그 비용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요? 저당권보다 늦게 받는다요? 우선 받는다요? 요거 시험 잘 나와 이거. 데스모니다. 이걸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제3취득자. 물론 얘가 이 집 경매 받는 거 돼야 한대 얘가. 경매 받아도 됩니다. 이 집 돈 있으면 경매 받아보면 됩니다. 경매 받아버리면 돼요. 예, 여기까지가 제3취득자의 지위. 다음 4절의 저당권 양도.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 저당권자가, 여기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1억의 채권도 있고요. 1억의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어요. 그럼 채권하고 저당권은 같은 거예요? 별개예요? 별개죠? 어떻게 틀려요? 요거는 채권이고 요거는 물권입니다. 그럼 채권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돈 갚으셔. 저당권은요? 채무자에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한테? 아파트를 뭐 하는 거예요? 경매 치는 거예요. 경매 치는 게 저당권이죠. 서로 틀려요. 다르죠? 채권이고 이건 뭐라고요? 물권. 이건 물권. 아까 채권하고 유치권하고 틀리듯이 똑같아요. 채권하고 저당권도 별개인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저당권자가 이걸 양도하려면 저당권을 일로 양도했다 이거죠. 얘한테 저당권을 양도했다. 저당권을 일로 넘겨줬다. 얘는 양도한 사람, 얘는 넘겨받은 사람.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넘어가요? 저당권이 이전이 돼요. 저당권 이전 등기가 돼. 양도를 이전이라고 그래요. 인도. 양도한 걸 이전했다라고 그래요. 뭐가 이전했어요? 저당권이. 저당권만 A가 가져가는 거 돼야 안 돼요? 저당권만 여기 있으면. 채권은 어디 있나요? 채권은? 여기 있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와요? 보세요. 아까. 그럼 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채권은? 을이 뭘 가지고 있고요? 채권 가지고 있죠? 저당권은 아까 여기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저당권을 을이 어떻게 했어요? 을이 가지고 있었어? 일로 넘겼어? 그럼 저당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A가 가지고 있고. 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을. 그러면 뭐하고 뭐가 찢어지는 거야? 채권과 저당권이 같이 있어요? 찢어졌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저당권을 양도하려면 저당권을 일로 양도해서 넘겨주려면, 양도하려면 어떻게 돼? 양도하려면 뭐까지 같이요? 같이 양도해야 돼. 이것도 같이.
같이 양도를 해라는 거죠. 채권하고 저당권이 같이. 그거를 아까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수반성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수반성의 원리. 그래서 채권하고 저당권은 찢어져야 돼요? 같이 다녀야 돼요? 같이 댕겨야 돼요? 같이 댕겨. 우리는 같이 다녀, 같이. 아름다운 어울림입니다. 어울림. 이거 따로 놀면 안 돼요? 무슨 성 원리 때문에? 수반성. 이걸 수반성의 원리라고 표현한다. 수반성의 원리를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팁. 상식으로 찍으세요. 상식으로. 국민은행이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국민은행이 저당권만 있어요? 채권도 있어? 채권하고 저당권이 있죠. 이거를 기업은행한테 넘길 수 있어. 되죠? 이거 넘길 때 저당권을 을이 병에 이 A한테 넘길 때 저 채무자한테 허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채무자한테 허락이나 동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보증인이 있어. 보증인한테 가서 뭐라고요? 아버님 저당권을 일로 넘기려고 그러는데요. 허락해 주실래요? 동의 받을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보증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여기 보증인이 있으면? 그럼 볼까요? 보증인 입장에서는, 보증인이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 1억을요, 1억을 을한테 갚는 1억이나 A한테 갚는 1억이나 그 돈이 달라져요?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 돈이 그 돈이죠?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그렇다면 을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일로 넘길 때, 양도할 때는 채무자나 보증인한테 굳이 동의 내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반성의 원리 1번 별세개요. 자, 거기 수반성의 원리 조문 나와 있어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동그라미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걸 무슨 성? 수반성의 원리 별세개. 채권의 동그라미요. 채권하고 저당권의 동그라미. 채권하고 저당권을 뭐 할 수 없다? 분리 못한다. 분리 못한다. 무슨 원리 때문에?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양도하면은 설정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 있어야 돼요? 동의 없이요? 동의 없이 발표. 양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족하다. 그럼 동의를 받아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당권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근저당권을 짚어보고 계약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